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발칸반도에서 핵심인 세르비아가 작년에 라팔 전투기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후속 사업으로 훈련기와 경공격기 도입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파리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서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밝히고 주요 파트너들을 만나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이도 세르비아가 진행하는 사업에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라팔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서방제 무기를 운용하기 위한 훈련 시스템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훈련기와 경전투기도 서방 제품을 도입해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내 현지에서 후보 모델을 초청해서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에 24대를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 방산업체들이 세르비아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3년 전 미 보잉사가 개발 중이었던 레드호크 훈련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접촉하기도 했지만 사업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 다른 모델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경전투기를 패키지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나토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 유력하지만 폴란드가 대한민국에서 경전투기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어 F-50 경전투기로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발칸의 화약고로 코소보가 독립하면서 아직도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으며 유고 연방 시절 한 개의 나라로 묶여 있었지만 인종과 종교 갈등으로 현재는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등으로 쪼개지면서 주변 국가와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가까이 지냈으며 러시아도 세르비아에게 전투기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까지 하는 등 유럽의 반발을 촉발시키기도 했을 정도로 친러시아, 친중국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보다 나토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방제 무기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앙숙인 크로아티아가 라팔을 도입하면서 공군력을 강화하자 세르비아도 미그-29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4조 원을 투입해 라팔 1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고 연방 시절 기초훈련기와 고등훈련기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했었던 세르비아는 1990년대 초 발발한 내전으로 항공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이후에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부활을 노리고 있어 새로 추진할 사업을 항공 인프라 확장에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비아는 1960년대부터 갈렙이라는 고등훈련기를 자체 개발해 배치하기도 했으며 리비아와 이라크 등에도 수출하는 등 체코와 비슷한 규모의 항공산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갈렙을 개량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루마니아와 함께 경공격기로 개량한 오라오 비행기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세르비아가 유고 연방 시절 개발했던 갈렙이나 오라오 등은 나름 수출용 항공기로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국에서 제공한 터보팬 엔진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치열한 외교 전쟁으로 항공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고 연방이 붕괴되면서 7개 국가로 쪼개지고 이후에 세르비아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항공산업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새로 시작할 훈련기 도입 사업을 활용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르비아 공군은 1980년대 자체 생산한 슈퍼 갈렙 훈련기를 20여 기나 운영하고 있지만 40년 이상 된 오래된 기종이라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프랑스에서 도입하는 라팔 전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훈련용으로 성능이 부족해 첨단 항전 장비와 서방제 시스템으로 무장한 고성능 경전투기와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르비아는 프로펠러 형식의 기초훈련기와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고등훈련기를 세트로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경공격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서는 기초훈련기로 스위스 필라투스와 고등훈련기로는 이탈리아 M346이 유명하지만 항공산업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낮아 세르비아가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르비아 공군의 주력 기종은 미그-29 전투기로 14기 정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70년대 루마니아와 공동으로 개발한 오라우경 공격기 17기를 아직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미그-29 전투기가 사실상 주력 전력이지만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서 부품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가동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도 벨라루스와 러시아 공군이 운영했던 중고 기종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도입에 성공한 라팔 전투기 12대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공군력을 현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견제로 인해서 프랑스가 판매하는 라팔 전투기에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레이더에 대한 성능도 낮출 것으로 보여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성능이 제한된 전투기를 너무 비싸게 도입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당 2천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이며 서방제 전투기를 처음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배정된 금액이 높다고 하지만 프랑스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활용해서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부족한 항공 전력을 비싼 라팔 전투기로 모두 채우기에는 문제가 있어 훈련기 사업으로 전술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세르비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훈련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위스가 적극적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적어 대한민국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동유럽에서 처음으로 F-60경 전투기를 빠르게 도입해 훈련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있으며 F-16 전투기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주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세르비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F-60경 전투기는 고동훈련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A사 레이더까지 장착할 경우 F-16 전투기의 80% 이상의 성능을 갖출 수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훈련기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세르비아가 주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르비아는 폴란드가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해서 도입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F-50경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으며 KT-1 기초훈련기는 인도네시아에게 통째로 생산 라인 이전을 제안했을 정도로 항공산업을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카이는 웅비훈련기 생산 라인을 해외에 판매하고 보람의 전투기 등 신형 항공기를 생산하는 라인을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인도네시아에 기술 이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르비아가 KT-1 웅비를 도입할 경우에 기초훈련기를 새로 교체하면서 항공산업도 확대할 수 있어 유럽의 경쟁 국가들보다 파격적인 제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F-60경 전투기 블록 20형이 폴란드에 의해서 개발되면서 레이더뿐 아니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고 연료 탱크와 공중급유 장치까지 추가될 경우에 라팔 전투기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의 주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F-60경 전투기의 미티어를 무장할 가능성이 높아 세르비아가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경 전투기에도 통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30년 초반이면 전투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KGB 유도폭탄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각종 항공 무장이 추가로 개발되고 있어 F-50경 전투기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잉사가 개발하고 있는 레드호크 훈련기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도 나토와 대결하던 세르비아가 러시아를 버리고 서방과 적극 손잡으면서 관심이 높아지자 폴란드에 이어서 주요 시장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의 총알 배송으로 12대를 공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세르비아가 요구하는 빠른 배송이 가능하고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 전 조종사들의 기동전환 훈련이 가능해 라팔 전투기를 빠르게 전투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기존의 낡은 전투기와 훈련기를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무너진 항공 인프라를 복구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24대의 훈련기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으며 현지 생산까지 진행할 경우 오랜 시간 협력해 지속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훈련기 사업도 러시아, 중국을 배제하고 서방제로 도입해 정치적으로 나토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상황으로 F-60경 전투기와 웅비 훈련기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이미 정치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분석이며 F-60경 전투기를 세르비아가 도입해도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팔을 도입하는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주변국의 반대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세르비아도 2009년부터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가로 코소보 문제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만 서방제 무기로 개편하면서 이미지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전투기를 서방제 전투기로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국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세르비아에서 빠르게 훈련기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에어쇼에서 양측이 만나 시험 비행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F-60 경전투기에 대한 성능 평가가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경우 성능이 낮은 이탈리아제 훈련기보다는 우위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대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으로 카이도 세르비아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다른 국가에 대한 판매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정체되었던 상황에서 세르비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방위사업청이 보라매 전투기 수출을 빠르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항공모장 개발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안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항공모장 사업으로 보라매 수출과 연계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보라매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심이 높은 국가들이 빠르게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에서 무장을 도입할 경우에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국산 무장을 빠르게 완성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서 블록 일형에 대한 판촉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를 공급하는 MBDA사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보라매 전투기의 자신들 무장을 통합했다면서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무장까지 추가로 확보될 경우 F-16 전투기와 그리펜, 라팔 등과 빠르게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항공무장을 다양하게 개발해 전투기 수출해서 판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위사업청이 다양한 무기 개발을 동시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를 판매하는 국가들이 전투기뿐 아니라 무장까지 함께 판매하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방식으로 항공산업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F-60 경전투기가 해외로 판매되었으나 국산 무장으로는 KGGB 유도폭탄만 통합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이 항공무장을 공급하면서 이익을 얻었던 가운데 전투기만 판매해서는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올해 초부터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보라매까지 탑승하면서 대한민국과 항공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필리핀도 F-60 경전투기 12대를 추가로 주문하면서 최근 현지에서 보라매 전투기 도입을 위한 접촉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이 인도네시아보다 앞서 보라매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F-16 전투기나 그리펜을 도입할 가능성이 유력했으며 블록 2형이 완성되지 않아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최근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보라매를 가장 먼저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보라매뿐 아니라 잠수함과 대웅요격 시스템, 다연장 체계까지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어 보라매 사업만을 협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목리를 부리다가 한국에 파견된 조종사가 보라매 조종석에 탑승해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사업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자 초도 물량을 저렴하게 도입해 차후에 블록 2형으로 개량할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필리핀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월 중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대지 유도탄에 더해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유도탄까지 공식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항공모장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하던 2년에서 3년 전만 해도 전투기를 완성해 배치한 이후에 성능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국산 무장을 개발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크게 바뀐 것으로 공군에서도 적극적인 국산 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항공무장인 공대공 미사일 사업은 2010년대 초 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하면서 번개 사업으로
KT-SSM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산 항공무장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용군인 공군에서도 당시 한국이 보유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미국에서 도입한 공대공 미사일로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비축 탄도 많아서 굳이 국산 미사일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15K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우리 손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축소되고 미국에서 기술자가 파견되어 수리하거나 부품이 망가져도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력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자 국산 전투기와 항공무장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돈을 주고 사왔는데도 마음대로 손댈 수 없었으며 매일매일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용될 수 있어 국산 항공기와 무장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여기에 대해서 보람의 전투기가 해외에서 빠르게 수출되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기체만 팔아서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분석했으며 항공무장을 자체 개발하는 사업을 이 때문에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산 항공무장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F-60 경전투기에서 중요한 개발 단계인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엔진과 탄두를 장착한 실탄두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년에서 3년 안에 철룡 장공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룡 미사일의 특징은 타우루스급 성능을 갖춘다는 것으로 지하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침투형 탄두를 적용하며 사거리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게 개발이 추진되면서 F-60 경전투기에서 무장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보람의 전투기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여 보람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6,600억 원을 투자해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사업은 2035년까지 국산 미사일 자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내 방산업계가 확보한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완성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조건하에서 시험 발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개발 기간을 10년간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대탄을 완성하는 것은 5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블록 2형이 완성되는 시기에 맞춰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단거리 미사일에 들어가는 시커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산 미사일보다 해상도가 높은 소자를 완성한 것으로 보여 항공기에 통합하는 사업에 성공할 경우에 빠른 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항공무장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공대함 유도탄2 사업으로 2035년까지 5,600억 원을 투입해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는 초음속 미사일을 보람의 전투기에서 장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확보 사업은 3년 전에 국가연회에서 공개한 초음속 지대함을 개량할 것으로 보여 관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설계가 추가되면서 램제트 엔진을 적용해 마하 2.5 이상으로 빠르게 배양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으로 보여 적이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이미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완성해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항공기에 통합하는 기술만을 추가하면 빠르게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초음속 미사일을 항공기에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람에서 이러한 첨단 무장까지 운영할 경우에 해외 수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중국과 적대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영토와 무인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대함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보람의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에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운용 가능하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전방 지역에 인도에서 도입한 브라모스 대한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레이더 가동률 문제로 인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항공기에서 운영되는 초음속 미사일이 완성될 경우 보람의 전투기를 패키지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운영하는 전투기에서는 대한미사일 운영이 어려우며 필리핀이 F-16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전략 무기인 초음속 미사일을 운영하지 않아 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 해군이 본토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지대함 미사일 전력을 늘리고 있지만 섬들마다 배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력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위치가 특정되기 때문에 중국 전투함이 선제 공격할 경우에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투기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습적인 공격이 가능하고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 공대함 미사일 전력을 투입할 경우에 파급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큰 덩치로 인해서 그동안 지상에서만 복잡한 체계로 운영되었던 초음속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항공기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크기를 컴팩트한 것으로 알려져 보람의 전투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천룡 장공지 미사일이 F-60 경 전투기 1번 파일런에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보람의 전투기와 함께 F-60 경 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경우 경 전투기의 수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무장을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보수와 운영이 필요한 패키지를 공급해 막대한 이익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항공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무장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보람의 전투기 완성이 목전에 다가오자 방위사업청이 다양한 항공무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대레이더 파괴 미사일과 KGGB 배량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핵심 무장까지 빠르게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룡 장공지 개발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미사일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